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와 작년 12월에 결혼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6개월 전쯤부터 회사 교육이 있다며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1박 2일을 다녀와야 한다길래 처음엔 아무런 의심 없이 보내주며 주말에는 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게 무슨 한 달도 아니고 2달, 3달 계속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지더군요. 하지만 오래 사귄 여자친구라 속 좁아 보이기도 싫었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도 했기에 기분 나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에 저에게 그러더군요. 당장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요. 아니, 그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거나 무슨 신호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갑자기 꺼내는 말이 당장 결혼 안 하면 헤어지자니. 제가 평소에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저런 식으로 무대뽀로 결혼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본인 집에서 빠른 결혼을 원해서 당장 안 할 거면 헤어지라고 하셨더라고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냐, 고작 그게 이유냐 했더니 고작 그게 이유랍니다. 부모님이 닥달해서요. 근데 저는 당장 자금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최근 소원해져 버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던 터라 갑작스런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턱대고 결혼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설마 했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더군요. 네, 차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3년의 연애는 어처구니 없이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엽기적인 사건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미련이 있어서 번호를 안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번호를 안 지어서 카톡에 친구로 남아 있었는데 1월, 그러니까 저랑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 와, 얘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한테 결혼하자고 급하게 요구한 지 한 달도 채우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니, 양다리였나? 아니 그랬으면 왜 나한테는 결혼을 서둘러 하자고 그랬지? 하면서요. 정말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는 덤덤했지만 그 결혼 준비 중이라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프로필 사진만 보며 그리워하다 화를 내다 그리워하다 화를 내다 그렇게 반복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올 8월에 출산을 했더라고요.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요. 이미 내 여자도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저에게 미련이 있었나 봅니다. 갑작스런 이별도 마음이 아팠고 바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결혼을 한 것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겠죠. 바보같이 며칠을 질질 짜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마음을 접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과 연락처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 잊어서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할 때쯤 여자 쪽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전 여친에게 들었다며 시간 좀 괜찮냐면서 묻더군요. 괜찮긴 한데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죠. 근데 나간 그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 여친이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2개월간 타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했지만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측 시어머니 시누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과 온갖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후 도망쳐 나와서 친정에 와서 쭉 지냈다며 출산할 때도 남편 없이 애까지 혼자 낳았다며 구구절절 전 여친의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중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건 그 남편이란 놈이 지 와이프 친정으로 보낸 뒤 명절 때 달랑 한번 내려오고 연락 한번 없었다며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의 머리카락을 채취한 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군요. 이게 무슨 경우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친 쪽 집안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런 건 원래 당연히 하는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확인 결과 유전자 불일치로 떴다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막장 상황인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그 남편 집안에서 여자를 꽃뱀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결혼 요구를 하더니 다른 속뜻이 있었다며 이혼할 거고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친의 삶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까지 했는데 친언니가 어떻게 알게 되어 말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만 그렇게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쪽 동생이 저보고 억지 결혼 요구하다가 준비가 안 된다니까 차버리고 딴 남자한테 간 건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냐 생각해보니 화난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생뚱맞게 나오는데 저보고 유전자를 검사하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게 무슨 개소리냐 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은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여친이 살아온 세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고 다른 남자랑 바로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남자 애가 아니니 이제 저를 검사하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제 친자라고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저보고 책임지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솔직히 전 여친 결혼한 거 우리 집안도 지인들도 다 아는데 저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으란 말인가요? 아휴 양심 좀 있으세요 했더니 일단 언니분의 말은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얼굴 좀 봐달라고 애도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 아이라면은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짜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으니까요. 일단 만나는 것까지는 좋다. 이야기를 해보자. 하지만 친자 확인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못 받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후 11월 8일 그쪽 가족과 만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만난 지 20분 만에 개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제 친누나랑 둘이 갔고 그쪽 집은 전 여친과 아버지 이렇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먼저 누나랑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시간이 되니 우르르 오더군요. 아니 우르르? 뭐지? 보니까 그쪽 집은 아버지랑 둘이 온 게 아니라 전 여친,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기 다 왔더라고요. 야,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상황이야.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대화하러 온 거니까 티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제 얼굴을 빤히 보며 첫 마디가 어휴, 얼굴 좋아 보이네. 우리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서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그치? 이러더군요. 아니 이런 순간 욱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본론은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참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언성을 높이며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는 일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시는 게 저도 그때부터 예의를 차리지 않기로 하고 막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쪽 아버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머리카락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하자며 얘기를 했고 저는 왜 내가 확인해야 하냐,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 여자가 나 만나면서 다른 남자랑 관계도 가지고 했으니 누구 애인인지 몰라서 이 사단이 생긴 거 아니냐, 심지어 나를 차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친자 버릴지라고 나한테 확인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랬더니 이미 지나간 거 들춰서 뭐하냐며 지나간 과정은 말하지 말자네요. 아니 지금 지나간 사람 불러서 친자 확인하자고 하는 건 그쪽이잖아요 했더니 앞서 얘기는 지나간 남녀간의 추억이고 친자 확인은 엄연히 현실인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말 안 통하는 사람인 건 확실히 알겠더군요. 전 여친도 어찌나 당당한지 뭘 잘했다고 얼굴을 똑바로 쳐들며 저희 누나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그쪽 온 가족이 저희 남매를 잡아먹을 듯이 숫자도 많아가지고 말로 몰아붙이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 뒤 요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친자 확인 거부할 거고 하고 싶으면 소송 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쪽 아버지는 만약 지금 머리카락 뽑고 친자 확인 후 일치하면은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냥 전 여친과 결혼해서 살으라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친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소송 걸고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아휴, 지금도 글 쓰면서 그 당당함이 생각이나 소름이 돋네요. 솔직히 오늘 만나기 전까지 전 여친이 저렇게 살고 있는 걸 다 듣게 되었으니 가엾기도 하고 해서 다음 주에 따로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기용품도 필요한 게 있을 거니까 밥 먹고 사주려고도 했고요. 근데 이런 막장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저의 선의가 무너지더군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무색할 만큼 저 막장 아버지의 당당함에 말을 잃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법도 모르기도 했고 변호사 고용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할 돈 집에 없기도 하고 겁부터 나더군요. 하지만 당시엔 겁보다 화가 더 났기에 뭐라 말했는지도 모르게 저도 큰소리 좀 쳤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냐? 말해봐라. 사람 이렇게 불러서 그리고 우리 누나 휘말려서 당신들 모진 말에 마음 상하고 이 정신적인 피해들 보상할 거냐 따졌더니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뭐 얼마 주리? 뭐 한 돈 1,000만 원 줘? 하며 여친 아버지가 여유롭게 거들먹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애가 맞으면은 얘랑 결혼을 하든지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었지만 그때부터는 뭐 막장이었으니 어디 해보시라 했습니다. 솔직히 전 여친을 사랑하긴 했었고
뭐 내 아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좋습니다. 친자 확인하죠. 해요. 했습니다. 그렇게 친자 확인을 하게 되었고 검사진은 투명하게 다 모인 자리에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전 여친 아버지가 먼저 확인을 하는데 결과를 읽던 아버지가 말없이 보고 계시며 한 5초간 정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심각할 정도로 표정이 일그러지며 전 여친의 뺨을 넘어질 정도로 세게 후려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시는데 놀란 가족들과 저는 어리둥절히 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그러다 그 옆에 내동댕이 쳐진 결과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맙소사 친자 확인 결과 불일치. 와, 솔직히 내 애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 멍멍이 같은 상황은 나를 또 어이없게 만들더군요. 대체 몇 놈이랑 해댔으면 나까지 아이 아빠가 아닌 건지. 그날 그렇게 전 여친은 먼지나게 땅바닥에서 뒹굴고 저는 참 웃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속으로만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내 생애 최고의 반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눈앞에서 봤었으니까요. 아,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뭐 종이로 기록을 남기거나 뭐 아무것도 한 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좋을 거 뭐 있나요? 뿔똥이나 튀지. 그 돈 달라고 해도 줄 것까지도 않은 집안인데 그냥 지금 이 상황만 해도 너무 사이다입니다. 뭐? 돈 1,000만 원 줄까? 의기양양하게 비웃던 전 여친의 아버지 얼굴이 극심하게 일그러지며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야, 그거 못 본 사람은 모릅니다. 다 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휴, 저도 참 인생 한번 조짐당할 뻔했는데 잘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한번하면은 막장 아침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될 뻔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 여친아, 바람 피워줘서 고마워. 니네 집 정말 막장 집안이었더구나. 내 인생 조질 뻔했는데 네 덕에 살았다. 내 꼭 한번 밥 살게. 그리고 누가 아빠인지 모르는 아가야. 너는 불쌍하지만 내가 챙겨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주려고 했던 아기용품도 못 해줄 것 같다. 네 아빠 찾아보렴. 에휴, 엄마가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안녕.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